안녕하세요. 짱맹입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 미국 어학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여러분들이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저는 영어를 1도 못하는 영어 고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요. 영어를 정말 1도 몰랐습니다. 일단은 유학을 가려면 토플 점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원하고 싶었던 학교는 거의 79점 이상을 요구로 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학원에 갔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영단기 영어 토플 학원을 가서 70점대 뭐 종합반을 갔는데요. 일단은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뭐 주는 것들을 다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도대체 기본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서 공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한 3주간 수업을 듣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점수가 40점이 나왔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유학도 못 가고 영어 점수도 못 나오겠다 해서 미국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어학연수 가기 전까지 저의 영어 실력은 어땠냐면 비동사의 과거형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커피 한 잔도 주문을 못했고요. 일단 막 영어를 막 쓰긴 쓰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단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학연수 하면서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어떤 어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둬서 어학원을 찾았는데요. 첫째, 한국인이 없는 곳. 한국인이 많은 곳을 가다 보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다가 영어를 못할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한국인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요. 둘째는 대도시가 아닌 곳 그리고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학연수 가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어학연수는 좋은 곳을 갈 필요가 없다. 일단 시골에 있는 주립대학교 아니면 소도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있는 대학 부설 어학원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미국 블루밍턴 노말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대학 부설 어학원이었습니다. 일단 가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도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또 중국 애들도 있었고 일본 아이도 있었고 베트남 아이도 있었고 타일랜드 아이도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아시아 컨트리에서 온 학생들이었지만 그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게 돈입니다. 어학연수 비용 얼마나 드는가. 미국 유학은 엄청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비싸긴 비쌉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렴한 어학연수 그런데 퀄리티는 좋은 이런 데를 찾았거든요. 미국 대학교에 있는 부설 어학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제가 다녔을 때는 한 3년 전이니까 지금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제가 2020년 기준으로 우리 학교 웹사이트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튜션 예를 들면 학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973불, 7,000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숙사 처음에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해서요. 한 학기 그냥 기숙사를 살았는데요. 이건 2,667불,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비
일단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밀플랜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살면서 밥 안 먹고 굶을까봐 억지로 가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180불인데요. 일단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매일매일 뭐 무제한으로 가서 먹고 싶을 경우에는 더 비싸지고, 저는 일주일에 14번 먹는 거, 그러니까 14끼 일주일에 먹는 거 선택해서 2180불을 냈습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이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이 조금 아까웠던 게, 저는 처음에는 막 외국 음식 피자 먹고 막 햄버거 먹고 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맨날 갔거든요. 근데 딱 2주일 지나니까 도저히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 생활하는데 등록금, 그 생활비, 식비, 그리고 렌트비 이렇게 해서 총 1,5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었네요. 그 다음 학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숙사 사는 게 너무 싫어서요. 방도 좁고 마음에 안 드는 룸메이트랑 살아야 되고 먹기도 싫은 음식을 억지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다음 학기에는 밖으로 나가서 중국인 룸메이트 2명이랑 밖에서 한 학기를 살게 됩니다. 그때 서브리즈를 구했으니까, 서브리즈는 1년 계약한 사람 중에 그냥 반만 살고 나간 사람들 반을 채워주는 건데, 거기 550불을 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4달 그렇게 사녔으니까 1100, 1100, 2200불, 2200불, 2200불 4달 맞지? 9, 8, 9, 10, 11, 12, 5달 살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삐까 떴네. 근데 2667 삐까 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살았는데, 기숙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거실도 엄청 넓고 내 방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비 제일 아까웠던 게 2180불 식비예요. 거기서 먹지도 않는데 2180불 계속 내가지고 그 느끼한 막 미국 음식 맨날 그 맛도 맨날 똑같은 거 매일 먹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집에서 요리해 먹고 싶어서, 한국 요리해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일단 뭐 자취하면서 솔직히 이거 마음 먹기 다름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뭐 100불, 월마트에서 장 봐서 100불에 일주일 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300불 쓰고 싶다, 300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1,500만 원에 한 학기 정말 아껴서 살면 쓸 수 있고요. 많으면 2천만 원, 한 학기 2천만 원이면 정말 넉넉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이닝 센터에서 설거지 알바도 했었어요. 설거지 알바 일주일에 뭐 10시간씩 해가지고 거의 뭐 그때 뭐 커피값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는 학교 소도시 기준으로 집값 좀 싼 동네, 미국 동네로 생각을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단 뉴욕으로 가면 거의 2배, 그리고 LA로 가면 거의 2배, 거의 시카고 이런 대도시로 가면 거의 2배 정도 생활하시면 됩니다. 소도시는 1,500만 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어학연수 비용이 듭니다. 네 번째,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은 진짜 수업, 일단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맨날 학교를 갔습니다. 뭐 1시간 리딩 수업, 1시간 라이팅 수업, 1시간 스피킹 수업, 1시간 리스닝 수업, 또 1시간은 뭐 아카데믹 무슨 수업이라서 무슨 토론 수업도 했었고, 뭐 캠퍼스 생활도 했었고, 아무튼 일주일에 5시간 거의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은 그래도 2시간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리딩, 라이팅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은 과제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런 영어 학원 다니고 모든 게 다 영어를 써야 돼. 거기 진짜 한국어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일단 거의 16주라는 수업, 땡스기빙 주 빼고 1주 거의 방학 빼고 15주라는 수업 동안 거의 정말 매일매일 영어만 씁니다. 5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겁니다. 어학연수 끝나면, 그때 영어도 못했을 때니까 걔네 과제, 그 학교에서 내준 과제 하느라고 또 3, 4시간 막 도서관에 쓰고, 또 토플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 4시간으로 혼자 막 새벽 막 3, 4시까지 토플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거의 8시부터 뭐 새벽 3, 4시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조금 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가 다녔던 수업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수업을 했고,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학생들도 엄청 착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수업을 좀 많이 빡세게 해야 미국 생활은 수업을 좀 빡세게 해야 영어가 늡니다. 일단 가서 영어 대충 씨부리고 일단 가서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집 갈 생만 하면 그냥 한국에서 그 뭐지 그 뭐야 영어 회화 학원 다니시는 게 약간 그게 약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외국 느낌 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공부 안 할 거면 뭐 어학연수를 굳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학연수를 하면서 영어가 정말 느나요. 이건 약간 케바케입니다. 일단 어학연수를 가셔서 매일같이 한국 애들이랑 놀면요 영어가 정말 안 늡니다. 일단 사실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 진짜 어려워요. 봐봐요. 한국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영어 하나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나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면 못 친해지죠. 저도 사실 어학연수 할 때는 외국인 미국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두 명 있었던 것 같아. 두 명 있었나? 두 명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절친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들, 타이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친구, 걔랑 영어 많이 써서 영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룸메이트들, 영어로 계속 해야 되니까 서로 막 모르면 딕셔너리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네 영어가 맞니, 내 영어가 맞니, 네 문법이 맞니, 내 문법이 맞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 때는 이거 정말 팁인데요. 뭐가 좋았냐면 일단 대학 부설 어학원 같은 경우엔 좋은 점이 자기 전공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연극과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 때부터 부탁을 했어요. 그 랭귀지 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나 그 연극과 수업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 이 어학연수 하면 수업 하나 청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레지스터 해서 한 수업이라도 듣고 싶다. 그러면 미국은 찾아오는 자를 막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이메일도 보내고 그 교수님이 연극과에 이메일도 보내주셔서 드디어 거기서 연출 수업을 듣게 됐고요. 연출 수업을 진짜 다 미국인, 진짜 저만 에이시안, 저만 에이시안. 근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도 전공 단어니까 좀 이렇게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건 있지만 정말 막 진짜 말들을 너무 많이 빨리 하고 막 토론을 막 나 막 이렇게 저거 말해야지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타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듣고 막 책을 진짜 어학연수 때는 뭐 하루에 10페이지씩 하루에 뭐 8페이지 읽어오세요. 그러면 막 그거 했었는데 그 미국은 뭐 하루에 그 한 과목 하루에 막 흥분했네. 하루에 막 30페이지씩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What the fuck? 30페이지를 막 전공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나 진짜 그거 읽느라고 거의 진짜 밤새고 가면 막 어학연수 그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토플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진짜 1도 못하는데. 근데 돼요. 인간은 됩니다. 이렇게 그래. 막 또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 물어보면 이 문장으로 말해야지. 질문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가야지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남아서 또 교수님한테 막 물어보고 애들한테 페이스북으로 미국 애들 페이스북 엄청 많이 쓰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얘기해주고 막 메일로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영어가 느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았던 게 연출이잖아요. 연극 연출해야 돼서 미국 애들이랑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자존심상 또 번역기는 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단어만 쓰고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맨날 what? I don't understand. 맨날 이랬죠. 근데 집에서 많이 울었죠. 근데 그래도 계속 그냥 keep going. 계속 했어요. 그냥 정말 계속 진짜 계속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잠을 안 자고요.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면 영어는 늘어요. 한국 애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막 소맥 때리고 그러다가 다음날 막 그날 피곤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어디 길거리에 막 술 취해서 막 슬퍼가지고 막 뛰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여기 상체 닦아지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영어가 늡니다. 영어가 늘어요. 영어는 하는 만큼 늡니다. 영어는 계단식이에요. 정체기가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못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냥 막 말해요. 아직 저 미국에서 강의하는데도 영어 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냥 하세요. 다 알아서 듣습니다. 모르면 다시 물어봐요. 이런 마인드로. 나 못하는데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못해도 그냥 하자. 걔가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겠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번역기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을 막 하다 보면요 하면 되고 모르면 I don't understand 하면 돼요. 모르면 can you tell me again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 이렇게 말하면 천천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뭐 빨리 말하면 can you speak slowly please 하면 돼요. 천천히 말하면 영어는 늡니다. 어학연수 1년에서요 완벽히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냐 이거 솔직히 어느 정도 되냐 책을 읽고 기본 책 읽고 1년 하면 기본 책 읽고 60%책 이해하고요. 말하면 60% 알아듣고요. 말하는 자신감 60% 향상됩니다. 저 진짜 어학연수 열심히 했고요. 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진짜 영어가 빨리 는 편이에요. 1년에서 그 정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학연수는 1년 하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에 귀가 트인다. 영어에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완벽하진 못해도. 이런 생각이고요. 영어가 처음에 중급자로 갔으면 더 많이 늘 수 있어요. 일단 어학연수 가면 하는 만큼 됩니다. 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